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엄청난 작품들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작품 뭡니까? 일단 1990년대를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3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우정, 수다뿐만 아니라 그중에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감독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자,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2000년대 초중반에 해외 영화제 가면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디 있다 이런 감독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냐. 그럼 난 뭐 노란문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오. 와. 네. 봉태일, 봉준호 감독님이신데 네. 어떤 작품이에요? 예, 내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다큐멘터리고요.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인터넷, 뭐 OTT, 넷플릭스 같은 거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은 저희가 VHS라고 하죠.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해서 동아리방에서 보던 이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당시에 영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인 영화 동아리 노란문 영화연구소라는 곳에 멤버였다고 해요. 이 30년 만에 화상회의로 만난 이 노란문 회원들이 1990년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영화만을 사랑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뭉쳤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수다처럼 들려줍니다. 게다가 이 노란문 영화연구소에서요.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단편 영화 루킹 포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이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그 작품을 또 따라가는 약간 미스터리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해요. 네. 당시 노란문의 회원이었던 이형래 감독님이 연출을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봉준호 감독의 그 초기작이 여기서도 이제 그게 또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봉준호 감독이 주인공인 건가요? 그렇게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 노란문 영화연구소의 전체 멤버들, 오히려 시네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청년들이 주인공이에요. 봉준호 감독님의 비중은 좀 크지는 않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루킹 포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이 이 작품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잠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 의견을 좀 물어봤대요. 이런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주인공이면 안 된다. 우리 멤버 전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라고 했대요. 이영래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라고 했다면서 너 주인공 생각 없었어? 없었는데 라고 하셨다고 하고요. 이 루킹 포 파라다이스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작품의 첫 관객이자 유일한 관객인 노란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작품이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시대를 전혀 모르는 젊은 관객들이 너무나 열광하더라고요. 이 작품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시절의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이 관계를 맺었다는 게 되게 부럽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네트워크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이 봉준호 감독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볼 수 있고 게다가 또 봉 감독의 청년 시절에 만든 미공개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청년 운동이 끝나고 그 뭔가 시대상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유의미할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관심이 정말 크죠.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0년 만에 신작을 내놨어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실게요. 마리토, 助けて。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ぞ。姉妹波が来る。あの後は穏やかになる。風を受け走り出す枯れ木を越えてお前どこから来た？上から
君の塔を築くのだ. 야, 이 제목이 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네.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제대로 이 제목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서 네. 더 유명해졌던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꾸중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영화 제목이라서 네.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라든지 뭐 그대들은 어쩌고 이렇게 살 것인가라든지 뭐 먹고 살래? 네, 그러니까 그대들은 땡땡땡 살 것인가라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게다가 7월에 일본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예고편이니 어떤 광고도 전혀 없이 딱 포스터 한 장만으로 공개하고 바로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 작품은요, 뭐 이 비주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다라고 할 만한 그림체고요. 네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한 소년이 좀 희한한 신비한 외가리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판타지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굉장히 좀 자전적인 소년 시절의 고민과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20년 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이 공개됐을 때 그때도 이 감독님의 은퇴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은퇴를 철회하고 이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서 다시 이 작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배우들이 또 목소리 출연을 맡았어요. 뭐 김무라 타쿠야 같은 스타들이 목소리 출연을 했고 네. 또 우리말 더빙에는 상반기에 정말 큰 사랑받았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 성우진이 또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123분짜리인데 일일이 손으로 그린 수제작 애니메이션이라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하면 뭐가 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이 정말 대박이잖아요. 이번에도 멋진 배경음악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뭐 이웃집 토토로 같은 이런 음악만 들어도 영상이 떠오르는 이 작품들을 만든 히사이 시조 감독이 네. 이번에도 영화 음악으로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레몬 열풍을 일으킨 일본 대표 싱어송라이터 요네스 켄지가 또 OST를 불렀고요. OST 작업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으로 직접 이 작화를 만드는 데는 꼬박 7년이 걸렸고요. 이 지브리 최초로 돌비 아이맥스에서 또 상영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 비주얼,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야말로 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들여 만들었네요. 정말. 네, 아니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볼 거고요. 네. 다음은 한국 영화.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도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어요.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안녕, 안녕. 이곳은 조만간 나의 평생 직장. 약속했다. 아이씨, 페어타이가 선생이냐? 정교사 되는 그날까지 눈 빡 감고 귀 딱 감고 만약 불의를 보게 되면 잘 참겠습니다. 네네, 가고 있어요. 양호실은 안 가도 되겠지? 선생님은 아파 죽겠다. 네, 이 작품은 한때 국가대표 복싱 선수를 꿈꾸던 소시민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선생님이 되면서 학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네. 이 교사들에 대한 갑질, 또 학교 폭력까지 자행하는 문제 학생 한수강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속 시원한 사이다 액션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웹툰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데 뭐 학부모 갑질이라든지 학교 폭력을 응징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 톤 자체가 액션 영화로서 조금 과장된 만화 같은 연출이 좀 돋보이는 작품이기는 한데 요새 사실 뉴스에서도 보시면 이런 문제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대놓고 교사들에게 뭐 막말을 하는 학생이라거나 뭐 교사에게 폭행을 하는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불량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요즘 뉴스들을 보면 꼭 가장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제목이 용감한 시민인데 신혜선 씨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했잖아요. 액션 연기가 참 볼만하다고. 예, 신혜선 배우가 사실은 이 작품이 첫 번째 액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호쾌한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배우도 이 액션에 대한 그 도전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요. 또 작품 안에서 액션을 할 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장면은 적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촬영 기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액션 스쿨 다니면서 전직 복싱 선수 역할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니 액션 원래 연기도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또 하이킥을 팍 날리는 이런 장면도 방금도 나왔고요. 키도 크고 팔다리가 훤칠한 배우이다 보니까 이 180도 하이킥을 날리는 장면이라든지 와이어 액션 같은 경우도 배역 없이 직접 저렇게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화면으로 지금 보는데 액션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와, 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작품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요. 마지막 작품도요. 어제 개봉한 너와 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수학여행 전날, 하루 전날 세은이와 하은이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들 되게 꿈결처럼 이 전하는 하루를 보내는 두 고등학생 세미와 하은인데요. 세미 역은 박혜수 배우가, 하은 역은 김시은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 이 수학여행 떠나기 하루 전이라는 줄거리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2014년에 벌어졌던 이 세월호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곳곳에 이 세월호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비주얼이나 이미지들이 담겨 있고요. 또 이 수학여행 하루 전날 설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그날의 고통과 슬픔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아련하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슬픔을 강조하거나 내세우지는 않았다라는 점 굉장히 이 작품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조현철 배우로 유명한 조현철 감독님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에요. 영화판에서는 천재라고 불린다면서요? 맞습니다. TV 시즌 1에서 이 조석봉 일병 역으로 얼굴을 알렸던 이 조현철 감독님, 이번에는 그야말로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컬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멋진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너와 나 지금 영상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꿈과 같은, 약간 안개 같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도 나면서 잔잔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평들 때문에 아주 온라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이 제 이름이다 보니까 뭔가 또 남일 같지 않게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마침 또 이번 주 일요일이 10월 29일입니다. 12.9 참사 1주기이기도 하고요. 딱 1년 전에 이태원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멈춘 일이 있었는데 이 너와 나라는 영화가 그래서 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작품들 모두 관심이 정말 많이 가고 또 여운이 긴 작품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